이재명은 민주당의 재앙입니다. 재앙. 그리고 국민의힘에겐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죠. 대표한테 쓴소리했다. 하위 20%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 뭐 공천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이제는 뭐 갈등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익과 사익이 일치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익과 사익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기를 살리는 것, 자기 생존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산을 자기가 사적으로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공적인 일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산업이로 만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그 비용은 사회화하는 대표 자체가 그런데 윤리적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궁금한 게 정청래는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해요 도대체. 공천 잘못하는 정당은 절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 선언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하위 20%에 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영주, 박용진이 하위면은 이재명 대표는 하위 1%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천이 지금 양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익과 사익이 일치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당이 이겨야 자기가 살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이 이기는 쪽에 매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익과 사익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하. 자기가 먼저 자기를 살리는 것, 자기 생존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당에 해가 되는 결정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지금 공천 갈등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친명 공천하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워낙 그 흠이 많잖아요. 예. 지금 뭐 기소된 게 몇 건입니까? 기소가 아주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재판 받는 게 몇 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 자체가 그런데 윤리적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하. 그렇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수사받거나 또 기소도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바꿨단 말이죠. 대표를 위해 가지고 기소 당하든 뭐 30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예. 추정한다, 뭐 이런 원칙까지 바꿔놨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또 이걸 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쳐내려면은. 아. 근데 천해침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쟤는 제 죄에 비하면 내 거는 뭐냐, 이거는 뭐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거고, 쟤는 지금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혐의란 말이죠. 예. 그런데 저런 사람은 멀쩡하고 왜 우리를 쳐? 당연히 그러니까 기준의 공정성의 문제,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김형주 의원은 그래도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회 부의장한테 하위 20%를 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내가 문정권 하에서 장관한 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 김용백 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자체를 갖다가 적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정권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한테 쓴소리했다. 예. 이재명 시대에 쓴소리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여기다 넣고 하위 20%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골라내기 위한 이런 장치인 거죠. 그러다 이제 또 한 방 더 큰 건 뭐냐면 박용진 의원이거든요. 자, 박용진 의원 유치원 관련된 문제로 정말 민주당의 스타가 됐고 젊은 의원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의원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라이벌이 된 점, 지난 전당대회에서 라이벌이 된 점이 중재였을까요? 아마도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위 10%거든요, 이분은. 그러면은 벌점을 30%를 먹게 돼요. 그럼 사실상 이게 컷오프예요, 컷오프. 라이벌은 정봉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람 뭐라 그러냐,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파 정치나 패거리 정치에 몸을 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이번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 사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유치원법 같은 거라든지 활동에서 꽤 커다란 그 주목을 받는 이런 입법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법 활동으로 보게 되면 상위 10% 안에 들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역구 관리도 굉장히 탄탄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봉주 같은 애가 그 드립을 밀어봤자 그렇잖아. 뒤에 개딸들을 업고 들어와도 사실 가능하지가 않은 지역이야. 예. 이러니까 하위 10%에 묶은 건 뭐냐면 하위 20%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하. 30% 정도 감점을 해야지 정봉주가 겨우 이긴다. 라고 4, 50% 묶어버렸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의원 하면 누구예요? 박용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입법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관리도 튼튼하게 했고 그다음에 당이 잘못된 쓴소리도 했고 너무나 멀쩡한 제정신 갖고 의정활동 잘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우수 의원 5% 안에 들어가도 남는 의원인데 시험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네. 김용주 국회 부의장도 뭐냐면 도대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그 채점표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지 멋대로 지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봉주한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봉주가 아니었으면 뭐야 하위 20% 정도는 줬을 거예요. 근데 10%를 묶어놓은 거는 결국은 정봉주한테 주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정봉주가 어떤 놈입니까? 마이너스 50점 아닌가요?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못된 짓들 무슨 짓을 했는지를 갖다 나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직금으로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예. 중요한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절엔 그랬다는 둥. 그러니까 절대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공인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개딸들의 힘을 얻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 민주당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박용진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당원들로부터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당원들이 싫어할 정도면 너 당원 관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친명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레토릭을 아예 노골적으로 입에 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예. 야, 그건 딴 건 몰라도 박용진한테 하위 10%를 줘. 이걸 어느 국민이 하하. 했어 이거를. 피도 눈물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은 민주당의 재앙입니다. 재앙. 그리고 국민의힘에겐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론조사를 좀 돌리거든요. 예. 지금 홍영표를 비롯해가지고 신문 현역들이 다수 제외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현역들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차피 자를 놈들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누가요? 홍영표도 들어가 있고 이인영, 노웅래, 송갑석, 이수진.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할 수 없는 이른바 비명계에 속하는 사람들 이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속아내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론조사를 한 업체가 이재명 시장 때 영업을 맡았던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 공천할 때 그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다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에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냐 했더니 또 당의 그 뭡니까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지금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다는 게 아마도 전략선거구에서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구는 전략선거구가 아니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누가 어느 이걸 갖다 의뢰한 주체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경기도 팀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진상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가 얘기하잖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정진상하고 김용이 감옥에서 공천 주고 있다. 하하.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요 모양이 요거라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 경기도 팀들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경기도 도지사 때 만들었던 그 팀들이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굳은 일들을 맡아서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뭐 공천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적어도 윤영찬 의원 정도의 정도의 수준의 의원이라면 그래도 앞뒤 가리면서 내가 그래도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힘을 그렇기에 나가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부질없는 짓이었죠. 하하. 분위기 파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그 말일 겁니다. 임종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당신이 왜 나가냐? 어차피 이 당은 우리가 주인이야. 이 당의 주인은 우리야.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다시 헤게모니를 당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는데 네가 왜 나가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윤영찬은 딱 완전히 찍힌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에 도전하는 쉽게 말하면 반국가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 나섭니다. 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결국은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을 했다. 이제 알았습니까? 이제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1년 반 전부터 계속 우리가 지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 궁금한 게 정청래는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해요, 도대체. 우리 알잖아요. 정청래는 완전히 그 민주당의 엑스맨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하고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선배님들 좀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와야 돼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자리에 누구 심는 겁니까? 자기 말 듣는 사람들 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품질이 막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 갖다 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희생해라 그러면 그 희생의 대가로 당이 뭔가 좀 더 좋아진다라는 하하. 그러니까 있어야지 그게 명분이라도 되는데 결국은 너 물러나고 왜냐하면 이재명의 스타일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결국 그런 거거든요. 이익은 자기가 사유화해요. 근데 비용을 공유화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살아나온 방식이에요. 성남시장 때도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자리를 나눠주고 비서도 공무원 시켜가지고 비서 공급을 지가 주는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주게 만들고 이래서 이권을 나눠줘서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해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거의 양자조직처럼.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학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이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뭐 인품을 가지고 또는 자기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산을 자기가 사적으로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공적인 일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산업이로 만드는. 이게 지금 공천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당화군요. 사당화를 해서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국회의원 세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을 누가 봐? 지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그 비용은 사회화하는 이게 이제 이재명의 독특한 방식이고 생존 방식이자 이 사람이 정치라는 방식인데 그게 이번 뭐 공천 과정에도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 이번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임종석 전 실장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도 경쟁자를 끊어내고 친문을 도려내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린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딱 유일하게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의원 신분이에요. 두 번째가 필요한 게 당 대표거든요. 당 대표거나 당 대표거나 아니면 사실상 당 대표. 쉽게 말하면 자기 헤게모니를 구축을 해야 돼요. 당내 구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취약해요. 당의 정통성에 있는 적자가 아니라 바깥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기준이고 뭐고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은 20% 하위 20% 명단 보면 황당한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뭐 그 갈등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한번 큰 일을 치렀잖아요.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한번 부딪힘으로써 뭐랄까 액땜을 한번 했거든요. 그 결과 헤게모니가 상당 부분 한동훈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 과정 상당히 스무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반면에 여기는 이게 존재론적으로 한동훈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어쨌든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 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당을 위한 결정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은 사심이 너무 강한 거. 사심밖에 없는 거거든. 당이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당이 이기면 더 좋은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끝난 다음에 내 체제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 리더십을 흔들 만한 세력들을 다 배제해서 완전한 친위 체제를 구축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걸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상태로 자기가 재판을 끌고 끌어가지고 어떻게 대선에 한번 나가볼까. 이게 이 사람 유일한 살 길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모든 그 스케줄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